팩트체크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걸렸던 사람이 백신 접종하면 백신 효과가 훨씬 높다. 진짠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영국이랑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사람들에 대해 접종을 해봤더니 이제 처음 접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이전에 안 걸렸던 사람에 비해서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 항체가 10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감염 자체가 면역계를 한번 자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종을 하면 이제 꼭 걸렸던 게 1차 접종한 효과가 되고 두 번째 접종이 2차 접종 효과를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고 하더라도 접종은 워낙에 그 방역 당국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접종을 꼭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가 나오면은 나는 백신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분들도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예, 일단은 이미 감염이 됐었던 환자들이라도 감염의 정도에 따라서 항체 생기는 게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앓은 사람은 항체가 적게 나타나고 중증이면 많이 나타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항체의 지속 기간이 아주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확진이 됐던 분들도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접종을 할 때 뭐 한 번만 맞으면 안 되겠냐 얘기도 사실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번 다 접종을 하도록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부류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그 치료 중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 중에 항체 치료제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백신의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치료제를 안 받으신 분들은 그냥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코로나19 감염됐던 분이라도 백신을 맞는 게 맞지만 코로나19로 감염됐다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약간 기간을 띄고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접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정 치료제, 특히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치료제를 맞은 분들, 특히 항체 치료제나 혈장 치료제가 대표적인 치료제인데요. 네. 그런 치료제를 맞으신 분들은 90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하도록 이제 이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재감염까지 생각한다면은 한번 걸렸던 분들도 백신 맞는 게 더 안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듣자 하니까 백신을 맞으면 디지털 증명서도 발급을 해준다고 하고 네. 밀접 접촉자가 돼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더라. 이게 맞나요, 교수님?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예, 이제 네. 논의를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하고 이제 2차 접종까지 2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의 지속 기간이 확인된 90일까지는 미국에서는 면제,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자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미국보다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는 이제 시작된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류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네. 전산화시켜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논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팩트체크들 해보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이거 뭐 당연히 가짜겠죠. 네, 당연히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일단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가 걸린다는 얘기들을 꼭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모든 연구에 있어서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에서 치매가 유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가끔 이제 면역 증강제에 들어간 일부 성분이 치매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현재 코로나19에 들어가는 면역 증강제는 기존에 쓰던 면역 증강제 사실 그런 일이 없었을 뿐더러 현재 면역 증강제가 좀 다른 종류를 쓰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치매 유발에 대한 뉴스는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 뉴스 두 번째도 한번 검증해 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노인들에게 식염수를 탄 물백신을 접종한다. 물백신 이것도 가짜겠죠? 예, 이제 가짜 네. 뉴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농축액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화이자. 거기다가 이제 식염수를 섞어서 이제 이거 용량을 늘려서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최근에 또 뭐
이제 주사기를 좋은 거 쓰면 6명도 된다, 7명도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물을 더 많이 섞어가지고 효과가 떨어진 백신을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럴듯한 가짜뉴스를 만드신 건데요. 일단 정용량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주사기로 6명 정도를 분주해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백신도 아니고 효과가 떨어지는 백신을 맞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자와 더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지금 접종되고 있잖아요. 관련한 가짜뉴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효성, 안전성 논란에도 접종을 강행한다더라.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증명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할 일은 없고요. 예. 일단은 이제 초기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접종이 약간 보류됐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보류된 이유도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65세 이상의 임상 연구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최근에 영국에서 114만 명 대상의 스코틀랜드 예방 접종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49만 명이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방 효과가 1차 접종하고 4주만 돼도 80%가 넘더라.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둘 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안정성도 큰 문제가 없고 특히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둘 다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어서 효과나 안전성 부분은 대규모의 연구에서 증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의 평가 없이 절대로 접종한 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최근 데이터로도 확인이 돼서 이번 주에 예방접종 전문심의위원회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도 허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예, 일부 그거는 국가에서 그런가요? 중지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젊은 연령 49세 이제 간호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맥 혈전증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백신하고 연관성은 사실 없다라고 이미 증명이 된 사례긴 하고 이제 유럽 의약품안전청인 EMA에서도 백신과 연관성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전면 중단은 아니고요. 네. 그 접종을 했었던 같이 생산돼 있었던 로트 번호가 같은 것만 접종을 중지했고 일부 덴마크라든지 이런 국가는 일단 완전히 중지한 게 아니라 2주 정도 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만 유보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일단은 신문 기사 자체가 약간 좀 잘못 전달된 측면들이 있어서 여기서 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고 그중 일부 네, 예. 어떤 같은 번호를 가진 백신에 대해서 중단, 같은 유보 시기에 생산된 정도? 백신입니다. 유보.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집중 단속팀도 꾸려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서도 퍼날라서도 안 되는 가짜뉴스 경계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고요. 다음 팩트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입원 위험이 64%를 높이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는 재감염 위험을 61% 높인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교수님. 예, 일단은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영국 내에서 유행할 때부터 전파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늘어난 부분이 이미 증명이 됐었었고요. 일단 중증 감염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덴마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은 치명률 또는 입원하게 되거나 중증 발생 효과도 한 60% 이상 이제 상승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 브라질 변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임상 연구 차원에서의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를 해봤더니 백신을 맞은 사람에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됐고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 60% 이상의 주민이 이미 감염이 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주변에 있었는데 거기가 집단 면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라질 변이가 유행하면서 다시 지금 유행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브라질 변이는 이미 기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서 재감염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이런 게 가능하다면 백신 효과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심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중에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인데요.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효과 뚝 떨어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던데 이거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변이가 나왔다. 예, 요런 근데 거. 사실 일본에서 나온 변이가 방금 말씀드린 브라질 변이 맞습니다. 브라질 변이가 일본에서 거의 동시에 발견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일본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주점종, 그러니까 주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아닌데 일단 이런 측면들, 재감염도 가능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면 일단 일본 내에서 더 확산이 될까봐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이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우리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팩트체크 이어나가 볼게요. 네 번째는 바로 이 내용인데요. 4차 대유행.
반드시 온다 혹은 막을 수 있다. 엇갈린 전문가들의 견해. 이재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기보다는 네.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경고를 열심히 해서 네. 4차 유행을 오지 않게 하자라는 막으면 주장이라고 좋겠어요. 보시면 그래서 다들 네. 양치기 소년이 되더라도 일단 최대한 막아보자는 의미로서 이제 경각심을 네. 올리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사실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주간 이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다시 넘어섰거든요. 네. 사실 400명대가 넘으면 2.5단계 올려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이나 지역사회 감염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백신 접종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느슨해지는 측면들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 매우 이제 재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위기니까 마음을 다잡고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다시금 한 번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선제 검사 건수를 좀 네.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은 일단은 검사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증상이 가벼워서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주로 이제 유행을 주도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한 23만 건 정도 되는데 일단 그걸 50만 건까지 오르겠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일단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들 또는 본인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바로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있고요. 긴장의 끈을 아직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번째 핫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소한 일에도 버럭. 나도 혹시 코로나 블랙. 블랙.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넘어선 건 것 같아요. 블랙 어떤 상태인가요, 김 교수님?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우울감을 표현할 때 블루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블루가 진행이 되면 더욱더 화가 나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화가 났을 때 빨개진다라고 해서 레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소진이 돼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술 마시고 뭐 필름이 끊긴다 했을 때 블랙아웃 됐다고 얘기하듯이 블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는 일도 하기가 힘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나중에는 탈진하면서 결국에 본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는 연세가 있는 분들 혹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 주부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요.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상담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사실, 교수님. 사실 이제 가짜 뉴스들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네. 황당한 가짜 뉴스들, 그러니까 우울한 상태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더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너무 뭐 코로나는 힘들고 어떻든 뭐 다 걸릴 거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들다 보니까 더 실망하게 되면서 이런 블랙 상황이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정확한 정보들을 이제 보시고 또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일단 내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이런 블랙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